서울대 교수들이 제자와 전공의들을 향해 이제 그만 돌아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직역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돌아와 달라고 전공의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교수들은 의정 갈등 피해자인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킬 책임자로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별 입시 요강 발표만 남은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면서 전공의 중심의 병원 체제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100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있는 전공의는 6.8%에 그칩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31일까지 전공의들을 면담하고 복귀 의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장에선 의정 갈등이 여전한 만큼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거란 반응이 나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밝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힌 정부와는 달리 임 회장은 판사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그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곧바로 개인 의견이 아닌 의료계 의견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발언 수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제1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동력을 얻게 된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추가 진료 거부와 현장 미복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최종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로 한 1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병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진료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이제 논의를 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의대 정원 확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